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요즘 영상에서 투자를 할 때 가지셔야 할 관점 및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꽤 많이 하고 있죠. 아마도 구독자분들은 관점 전략 다 좋은데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보실 때 가지셔야 하는 관점들을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는 데 써먹을 수 있을지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투자할 만한 기업들은 6편 정도의 영상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려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는 조건을 조금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저희 같이 한번 구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투자를 접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량한 기업을 사야 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성장을 하는 기업을 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량한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우량해질 때까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성장을 해왔기에 경쟁력이 있으며 미래에도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숫자로 우량한 기업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가총액이 가장 직접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량한 기업을 뽑는 필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의 기업인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도 필터링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는 일단 매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기업을 성장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특정 퍼센티지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면 대기업치고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미 규모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기에 2배씩 성장을 하는 필터를 끼지는 못하며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정도를 뽑아보죠. 성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영업이익, 순이익, EBITDA 등도 있습니다. 단 순이익의 경우 숨겨진 비용들 때문에 실제 성장 때문인 건지 회계적으로 수익을 땡겨온 것인지 500개의 기업을 한 번에 필터링할 때에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EBITDA는 추후 영상에서 성장의 기준으로 삼아서 필터링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검색 조건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죠. S&P 500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뽑을 것이며 가파르다던 것은 저는 15% 성장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19년도, 20년도 매출 성장이 연속 15% 이상인 기업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19년도 경우 정상 영업 환경이었기에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20년도의 경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던 기업 또는 수혜를 본 기업들이 20년도에 높은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단 사용한 도구는 파이썬입니다.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매출 성장이 2년 연속 15% 이상인 기업은 25개네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들어갔고 넷플릭스도 껴주려면 넷플릭스도 들어갔네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코로나의 피해를 안 받고 오히려 수혜를 받기에 대거 들어가 있으며 어도비나 세일즈포스 정도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네요.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린 기업들도 꽤 많은데 여전히 6개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필터를 더 강하게 걸어주기 전에 문득 정상 영업 환경에서 18년도, 19년도에 빠르게 성장한 기업들은 몇 개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건을 수정해서 찾아보니까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34개가 연 15%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하죠. 19년도, 20년도에 비하면 1.5배 정도 더 많긴 하네요. 후보군을 줄이기 위하여 18, 19, 20년 연속해서 15% 이상 성장한 기업들로 필터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총 16개의 종목이 이렇게 나왔으며 의외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못 보던 종목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러한 빠르게 성장을 하는 동시에 우량하기까지 한 종목들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6주에 걸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어 어도비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마존, 서비스나우, 알렉산드리아 리츠에 대하여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뭐하는 기업들이길래 규모도 크고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는지 궁금하신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하여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을 미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빠르고 우량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 하나이죠. 포브스에서 선정한 기준으로는 5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도비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214빌리언 달러, 한국 기업인 카카오의 5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매출이 24% 올랐으며 20년도에는 15%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도비의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포토샵, 프리미어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을 판매하고 있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생소하실 텐데 온라인 마케팅
마케팅 및 웹데이터 분석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 및 광고라는 사업 영역도 있으며 과거 어도비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넣어놨으며 프린팅 기술 및 말 그대로 광고 사업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도비의 가장 잘 알려진 사업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부터 둘러볼게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디지털 콘텐츠들이 점점 풍부해지는 추세입니다. 유튜브의 영상물, 인스타그램의 사진 등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들은 전부 어도비의 제품을 이용하여 창작될 수 있죠. 특히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의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을 전혀 모르시는 일반인분들에게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실상 2D 디자인 세계에서 어도비는 최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큐사인에게 점유율로는 밀리고 있으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역시 갖추고 있죠. 어도비가 PDF를 만들었으며 전자문서 섹터에서 확실히 강한 점유율을 갖추고 있으니 어쨌든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도비의 특장점은 엄청난 규모의 잠재시장 및 침투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기업만 상대하거나 소비자만 상대합니다. 이례적인 두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부터 취미생까지 창작 세계에서 모든 스펙트럼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사업부는 디지털 경험이며 실제로 규모로도 디지털 콘텐츠에 밀리긴 합니다. 다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디지털 경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쉽게 온라인 마케팅 및 웹데이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웹상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분석을 하고 이런 행동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죠. 쉽게는 디지털 세계에서 소비자가 무언가를 사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영역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짐에 따라 성장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어도비는 구독 모델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부를 정도로 구독 모델을 통하여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과거 어도비는 모든 제품들을 라이센스 판매 형식으로 한 개당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했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정식 라이센스는 전문가들만 사용을 했었죠. 2010년도 이후에는 클라우드를 접목시켜서 매년 결제하는 구독 모델을 도입한 후 잠재 시장이 확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도 저같이 유튜버들도 어도비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잠재 시장 자체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고객 한 명당 창출하는 수익 역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거 모델은 한 번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나서는 끝이 나는 일회성 관계였습니다. 구독 모델 이후에는 고객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기만 하면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 어도비가 다른 기업들처럼 놀라운 신제품들을 출시하지 않고도 꾸준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구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도비의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2020년도 기준 12.9빌리언 달러를 벌었으며 매출 총이익은 11.1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즉 원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이익은 5.3빌리언 달러로 엄청난 순이익률을 자랑합니다. 빌린 돈인 차입금은 4.1빌리언 달러로 1년치 순이익보다는 적게 돈을 빌린 상태이죠. 재무적으로 그렇게 꼬집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일단 구독 기반 기업이라서 제대로 어도비를 보시려면 매출이 아닌 이연 매출을 기반으로 보셔야 합니다. 어도비는 돈을 미리 받아두고 1년에 거쳐서 매출로 인식을 하며 간단하게 스타벅스 선불카드에 돈을 충전해두고 사용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매출은 대충 1년 전에 이미 받은 돈들이라는 뜻이죠. 저는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무 생각 없이 어도비 주식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또 현재 PER로 보면 2013년도 이후 최저점이긴 하며 41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자폭이 크고 비싼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어도비를 사서 보유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오늘은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의 첫 편을 제작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량한 성장주들 3가지 아마존, 서비스나우, 알렉산드리아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